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화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그룹의 그 회생의 결론은 결국 이제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현재는 근본 정부에서는 일단 매듭을 못 지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차기 정부로 넘어가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지금은 이제 김영준 전 회장이 아직 판결이 1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화그룹 사측에서는 시간을 끌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시간을 끌어서 김영준 재판에 좀 더 유리한 영향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메리츠와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보고서상에서 의견 거절이 되었었던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이화그룹과 관련된 기사하고 예전에 의견 거절 나왔던 그 사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적이나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사실 그 상패권에 지금 걸려든 게 아니죠. 횡령 배임이나 경영권 문제가 결국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거래 정지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볼 건 다 알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궁금하고 자세한 사항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 이와 전기 이트론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초대해드려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원흉이었던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기사 난 게 좀 있어요. 4월 22일에 난 기사인데 지금 현재 그 중징계를 받고 있는 메리츠 종금 메리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 그 이화전기 사태가 확실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후에 결론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받고 있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1단계적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메리츠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이화그룹을 상폐시키면서 그게 종결되면서 이쪽의 수사도 그때 가서 슬그머니 이제 종결을 짓는 네, 그런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자,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여하튼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메리츠가 이화를 죽이고 자기네들은 살려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사실 합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마무리되고 또 김영준 회장의 판결이 마무리되고 횡령 배임건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되고 상패 결정 여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치적으로 따져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작년도 건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봤죠. 네, 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보면은 감사 보고서에 쭉 그 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의견 거절의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사실 의견 거절의 근거가 이 애매모호해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뭐 때문에 의견 거절이 됐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여기 요 부분 있죠. 전 현직 임원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를 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단기의 재무 성과와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횡령 배임건 때문에 어떤 그 감사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는 건의 의도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 거절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 횡령배임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횡령배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도 적정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 거절이 나온 거지.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영진 리스크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패권의 결정이 이제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결 재무 상태를 좀 보면은 보시다시피 그 현금성 자산 있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확인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EID 기준으로 볼 때 2천억 정도의 자본 총계가 있어요. 그 전에 2244억에서 약간 감소한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사실 크게 하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손익계산 같은 경우도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도 자 매출도 2,520억 정도 올렸잖아요. EID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전에 2,796억에서 매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매출도 내고 영업이익도 냈단 말이에요.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까지 됐었던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뭐 법인세 차감전 손실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하자가 없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결국 그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은 경영진 문제고 지배구조 문제고 그리고 횡령배임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암만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뭐 사실 결정이 벌써 나버린 거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권의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상패 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지배구조건하고 횡령배임건입니다. 횡령배임도 결국 지배구조건이죠. 재무적으로나 실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이화전기에서 위종목 대표가 올해 매출 700억 돌파 목표를 잡았잖아요. 기업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업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지배구조 문제는 횡령 배임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상폐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과 재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진, 지배구조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상패 결정을 맞은 뒤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에 넋두리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하튼 정리매매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죠? 가처분 신청 결과도 안 나오고 정리매매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꾼들 나서가지고 정매꾼 나서가지고 주식을 미리 팔라고 헐값에 자 그런 사기꾼들도 참 많습니다. 정리매매 때 등락을 이용을 해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에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요 소액주주연대에서 김현 대표가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재판 결과 뭐 1심이라도 요건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다른 유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기업들의 상황도 변화가 있는 거 보고 우리가 그걸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연락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주식 파세요. 뭐 그런 그 정매꾼들의 사기 여기에는 절대 걸려들지 마시기를 좀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새롭거나 좋은 소식, 뭐 나쁜 소식이라도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은 알려드려야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번호로 EID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세요. 네, 이화전기 EID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 이화그룹에 대해서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어차피 이화그룹 정지니까요. 타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거나 그렇다면 타이밍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기도 하고 좀 도움이 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같이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어차피 지금 이화그룹 거래 정지니까 이런 대박주도 한번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경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정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